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날짜별로 정리하면 찾을 수 있고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채권들입니다. 어떤 돈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금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은 경매 낙찰 후에 전 소유자와의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실제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만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적혀 있는 물건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생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항력.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항력이 생긴 날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라면 임차권이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매물건의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나중에 임차인을 상대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앞서 이야기 드린 내용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중심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편향적입니다. 당연히 임대인들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 월세로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 보증금이 날아가 버리면 억울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겠죠? 이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플러스 인도 점유 플러스 전입입니다. 외우기 쉽게 개인전이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는 경매 투자를 넘어서 임차인들도 잘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신고는 따라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항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전입신고 바로 전에 일부러 대출을 일으켜받고 임차 보증금도 받고 이러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입니다. 그럼 퀴즈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2020년 5월 10일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 인도, 점유는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답은 쉽죠?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의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투자가 처음이라면 굳이 대항력이 있고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을 고를 필요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권리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 더 많이 있고 이런 물건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20년 7월 15일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2020년 7월 20일입니다. 대항력이 있을까요? 네,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항력이 없는 물건은 권리분석이 바로 끝입니다. 그냥 시세조사만 잘 해서 시세차익이 가능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았다면 잔금 납부 후에는 소유권이 낙찰자에게로 넘어오고 모든 권리가 말소되니 임차인이 아무런 권리 없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권리 분석은 쉽게 끝이 납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다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 소유자와 했던 기존 계약대로 계속 살거나 낙찰자에게 또는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찰자는 임차인이 계속 그 부동산에서 산다고 하면 기존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금도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가기를 원한다면 임차인 스스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이 배당 신청으로 낙찰금에서 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면 낙찰자와 임차인과의 이해관계는 전부 모두 해결됩니다. 나아가 명도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임차인을 명도비나 이사비 없이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 순서가 느려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못 받은 돈을 추가로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입찰 금액 이외에 돈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왜 권리 분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권리 분석의 말소기준 권리와 대항력은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하고 경매 투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제 확정일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헷갈리지 마세요. 많이들 혼돈하고 계셔서 이야기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당 순서 확인하는 법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